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꿈꿉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떴을 뿐인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말이에요.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도 온통 그 사람 생각뿐이라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옷장 문을 열고 1시간 넘게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거울을 100번도 더 봅니다. 만나러 가는 길 내내 손에 땀이 나고 저 멀리 그 사람 모습이 보이면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보통 이걸 사랑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이 떨림이 강하면 강할수록 운명이라고 믿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그렇게 가슴 터질 듯 설레고 밤잠 설치게 만들었던 사람일수록 막상 연애를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믿었던 그 두근거림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떡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나요? 그 사람 카톡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설렘의 정체를 아주 솔직하게 들여다볼 거니까요.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혼란이나 불안함은 절대로 여러분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드라마나 영화, 노래 가사에서 이런 장면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비가 오는 날 우산 속으로 뛰어드는 장면,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추는 듯한 배경음악. 세상은 우리에게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곧 진짜 사랑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드디어 내 짝을 만났구나 하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오히려 덤덤하고 편안하면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나? 라고 의심하게 되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 자책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깐 제 옆에 앉아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설렘이라는 녀석의 가면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자, 상상해볼까요? 여러분이 아주 높은 곳에 있는 외줄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발밑은 까마득하고 바람은 쌩쌩 붑니다. 한 발짝 떼기도 무서워서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가겠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식은땀이 흐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때 느끼는 심장 박동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느끼는 심장 박동은 사실 우리 몸 입장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뇌는 아주 단순해서요. 무서워서 가슴이 뛰는 건지 좋아서 가슴이 뛰는 건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설명하지만 우리는 그냥 헷갈림이라고 부릅시다. 설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짜릿함의 절반 이상은 사실 불안이라는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내가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이 관계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생기는 긴장감을 우리는 설렘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마치 공포영화를 볼 때 긴장되는 그 느낌을 즐기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내 공포영화 속 주인공처럼 살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외줄 타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아마 며칠 못 가서 쓰러지고 말 겁니다. 너무 설레는 사람과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마치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발뒤꿈치를 들면 키도 더 커 보이고 다리 모양도 예뻐 보이고 좀 더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발뒤꿈치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내가 평소에 안 쓰던 말투를 쓰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음식도 맛있다고 하고 내 기분보다 그 사람의 표정을 먼저 살피게 되죠. 처음에는 그 긴장감이 기분 좋은 떨림으로 느껴집니다. 와,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하다니 이게 사랑인가 봐 하면서요. 하지만 종아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발뒤꿈치를 든 채로는 먼 길을 걸어갈 수가 없거든요. 결국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지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겠죠. 너 원래 키가 큰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원래 항상 웃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 실망하는 눈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너무 설레는 연애는 필연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났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땠나요? 혹시 카톡 답장을 보내기 전에 썼다가 지웠다를 5번 이상 반복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보내면 너무 쉬워 보일까? 이모티콘을 쓰는 게 나을까? 이런 고민하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꾹 삼키지 않았나요? 아니면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에 탔을 때 입가에 미소가 번지면서 아, 정말 행복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던가요? 아니면 휴 다행이다. 오늘 실수 안 했다 하면서 긴 한숨을 내쉬고
급격하게 피로가 몰려오던가요? 만약 집에 오자마자 침대에 기절하듯 쓰러져야 했다면 그건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힘겨운 연기를 하고 왔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예측 불가능함을 매력이라고 느낍니다.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는 그 불안함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마치 도박 게임기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요. 버튼을 누르면 언제 잭팟이 터질지 모르니까 자리를 뜨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끔 던져주는 다정한 말 한마디, 가끔 보여주는 따뜻한 눈빛. 그 가끔 때문에 우리는 나머지 시간의 불안함을 전부 견뎌냅니다. 하지만 이건 사랑을 키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에요.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불안한 설렘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해요. 그래서 더 높이 발뒤꿈치를 들고 더 화려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더 눈치를 봅니다. 그 사람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죠. 그러다 결국 나는 너한테 맞지 않는 사람인가 바라며 상처투성이가 되어 끝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설렘이라는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고요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대신 따뜻한 물이 담긴 욕조에 들어간 것처럼 몸이 노곤하게 풀리는 느낌. 그 사람 앞에서는 굳이 멋진 척하지 않아도 되고 말이 끊겨서 정적이 흘러도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한 느낌. 이 편안함을 지루함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안정감이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발뒤꿈치를 내려놓고 두 발을 땅에 단단히 딛고 섭니다. 내 원래 키 높이로 서서 그 사람과 눈을 맞춥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가끔은 징징거리기도 하고 라면 먹고 얼굴이 붓기도 해. 이렇게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도망가지 않고 그 모습도 귀엽네라고 말해주는 사람. 진짜 오래가는 연애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불장난은 화려하고 뜨겁지만 금방 재만 남습니다. 하지만 온돌방 아랫목은 눈에 보이는 불길은 없어도 밤새도록 우리를 따뜻하게 지켜주죠. 여러분이 원하는 사랑은 어느 쪽인가요? 잠깐 타오르고 꺼지는 불꽃놀이인가요? 아니면 추운 겨울날 온몸을 녹여주는 따뜻한 코코아 같은 사랑인가요? 만약 지금 만나는 사람이 너무 설레서 불안하다면 혹은 앞으로 다가올 사랑이 두렵다면 오늘부터 딱 이 세 가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쉬운 일이지만 효과는 정말 놀라울 겁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을 만나러 가기 직전에 거울을 보며 어깨를 한번 툭 떨어뜨리세요. 우리는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어깨가 귀랑 가까워질 만큼 잔뜩 올라갑니다. 숨을 크게 우하고 내쉬면서 어깨에 힘을 빼세요. 그리고 거울 속의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자. 그냥 놀다 오자. 이 한마디가 마법처럼 여러분의 표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심장이 막 뛸 때 무조건 너무 좋아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잠깐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설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불안한 건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주 사소한 못난 모습 하나를 슬쩍 보여주세요.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가끔은 밥 먹다가 옷에 국물을 흘려도 보고 모르는 건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해보세요. 피곤하면 하품도 그냥 하세요. 그때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의 흐트러진 모습에 상대방이 정색하거나 실망한다면 그 사람은 어차피 여러분과 오래갈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웃어주거나 휴지를 챙겨준다면 그때 느끼는 편안함이야말로 진짜 설렘보다 더 귀한 신호입니다. 이야기를 정리해볼게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힘든 연애를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착각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사람,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사람. 물론 매력적이죠.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발뒤꿈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랑은 결국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게 됩니다. 오래가는 사람, 진짜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나를 긴장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신발은 신었을 때 와 예쁘다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신발이 아니라 신고 걷다 보면 내가 신발을 신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드는 신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함께 있을 때 내가 애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오래오래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 그 사람이 그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편안한 연애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합니다. 거창한 정의가 아니어도 좋아요. 같이 추리닝 입고 편의점 갈 수 있는 사이처럼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 들려주세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헷갈리는 마음들, 어디 가서 묻기도 좀 애매했던 감정들을 이렇게 조곤조곤 같이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은 긴장하지 말고 발 뻗고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